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제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부장 산업은 산업 특성상 기술 난이도가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벤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소부장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세계로 가는 K소부장 벤처캐피탈의 역할은입니다. 정부 올해 반도체 소부장 R&D에 1,500억 원 투자, 민간기업, 제조업 설비 투자에 110조 원 투입, 한국 벤처투자사 10곳 중 7곳, 올해 스타트업 투자 확대.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나연지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현재 제조업계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첨단 산업의 경쟁력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은 부가가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글로벌 주요국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혁신 경쟁법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공급망을 점검하고 AI 양자 등 핵심 신흥기술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5년 장기 계획을 통해 7대 첨단과학기술 및 6대 산업육성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요. 유럽연합과 일본도 신산업 핵심기술 육성 전략을 강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소부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에서 2020년까지 20년간 한국 소부장 산업의 부가가치액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했습니다. 부품과 장비 산업에 비해 소재 산업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작년에 소부장 특화단지 5곳을 지정했고 올해 반도체 소부장 R&D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도 제조업 설비 투자에 1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벤처 캐피털 업계도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래 첨단 산업의 마중물이 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보완돼 나가야 할까요? 세계로 가는 K소부장 벤처캐피탈의 역할은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벤처캐피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국내에도 200몇십 개 벤처캐피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몇 개 아주 잘 나가는 그 벤처캐피탈들은 상장도 하고 있는데 LB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저희 LB인베스트먼트는 1996년 LG그룹에서 LG벤처 투자로 저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2008년도에 계열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좀 독립계 벤처캐피탈 회사로 저희가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27년 동안 1조 7천억을 514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중에서 113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상장을 시켰습니다. 현재 저희는 1조 3천억의 운용 규모를 가지고 1년에 1,500억에서 2천억 정도의 규모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는 하이브를 필두로 해가지고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초기부터 투자해서 큰 성과를 냈으며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운영하우스로 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많이 내고 계신데 동시에 그 박 대표님은 소위 얘기하는 소부장 관련된 투자 협의체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소부장 그러니까 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주력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 이해도가 높으시지만 소위 얘기하는 소부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한 거는 건가요?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를 좀 압축해가지고 앞에 있는 단어들만 뽑아내서 소부장이라고 저희가 좀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조업의 근간은 결국은 밑단에 있는 뿌리를 역할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경쟁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협의체 단위가 우리가 소부장
우리 투자기관 협의회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회원사는 약 한 180여 개로서 정부에서 R&D 자금을 가져와서 민간에서 다시 사업성을 검토하고 민간 및 매칭이 이루어지면서 1년에 보면 한 1,000억 이상, 그리고 누계로는 지금 약 한 4,500억 정도의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 합산하면 거의 1조 원의 재원이 협력적으로 소부장 분야를 투자해서 키우고 있는 전문적인 그 협의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소재 분야는 언뜻 들으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요. 소재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경쟁력은 어떤 분야에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소재 분야는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좀 기술의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일본이 좀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소재는 많이 지금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관계에서는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는 형태였는데 잘 아시지만 2018년도에 그 한일 관계 경색을 통해서 핵심 반도체 조금 많아졌었죠. 네. 반도체 핵심 부분에 대한 수출 규제 부분이 이게 핵심적인 소재 부분 한국에서 키워야 된다는 아주 큰 좀 국가적인 과제로 좀 떠올랐고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그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구조에서 공급망 재편 같은 것들이 자국의 핵심적인 소재 부품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이슈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품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밑단의 소재부터 좀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핵심 원천 기술 분야에서는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특히 우리는 이제 부품에 대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서 양쪽 간의 협력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키워가는 것이 절대적인 이제 국가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는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앞서 있는데 공정을 보니까 수백 개 공정이 있고 부품이나 소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금률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실제 자금률이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면 아주 원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의존도가 좀 높은 반면에 일단 후공정이라든지 기타 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는 국내 자금률이 속속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이드에서 말씀드리면은 2023년은 전체적으로 2022년 대비해 가지고 벤처캐피털 전체 투자가 약 한 20% 정도는 줄어든 한 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소부장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볼 수 있는 투자는 30%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조 원에서 1조 3천억으로 늘었고 벤처캐피털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예전에 15%에서 25% 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다시 이 소부장 분야에 대한 중심이 집중화되고 또 더더욱이 이제 정부에서도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시의 기술 특례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좀 특례적인 요소를 혜택을 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거의 7조 US 달러를 지금 그렇죠.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지금 이 소재 또 부품 분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벤처캐피탈의 관심도 높고 정부의 과제도 필요하고 또 R&D 섹터 우리 정말 연구소라든지 대학교에 아주 유기적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부분에 이제 소부장 관련된 거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때문에 좀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소부장 쪽에서도요? 일단은 뭐 전 세계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좀 올라설 정도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GPU에 대한 쇼티지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 어제 우리 엔비디아 개발자회의에서는 새로운 또 형태의 아주 파워풀한 AI 칩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CEO가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들이 결국은 누가 가장 핵심적인 소자를 공급할 수 있고 또 이제 그와 동시에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요구되는 HBM 같은 메모리의 새로운 또 스펙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수요가 늘어나는 요소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 생태계에서는 처음에 밑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GPU를 포함한 가장 밑단의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요소, 칩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뭐 서버라든지 기타 많은 요소가 필요할 거고 그 윗단에 적층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서비스 컴퍼니 그다음에 그 위에 거대 LLM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 한국에서는 이제 이
핵심적인 이런 뭐 LLM이라든지 이런 뭐 GPU를 우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연관되는 핵심 그런 버티컬한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속속 출연하고 특히 또 생성형 AI에서 버티컬 영역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분야에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히려 이제 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뜨면서 GPU 관련된 분야나 HBM하고 관련된 거는 그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다른 쪽 뭐 이 전기차가 생각보다 좀 주춤하고요. 반도체도 일반 뭐 낸드나 그 일반 D램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양극화가 생긴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좀 GPU 쇼티지가 워낙 심각한 상황에 첫 번째 요소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GPU 공급이 원활해지는 어떤 상황에서는 연관되는 전체가 다시 또 저는 레벨업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가 투자한 뭐 레벨업이라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보면은 GPU의 최적화, 가상화가 결국은 GPU 효율을 높이면서 이 기술 회사는 이번에 뭐 GPU 엔비디아 개발자 회사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더불어 이런 회사들은 실제 AI 서비스 회사들 굉장히 필요한 기술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밑단의 원천적인 요소를 갖춰주면은 그 다음에 메모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 요소들이 다시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편 그 소부장 쪽에서 장비 분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그 ASMR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 가서 저희가 좀 뭐 손을 좀 뭐 빌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장비 쪽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장비는 이게 후공정 분야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공정 분야는 워낙 이 부분의 기술의 하이엔드가 좀 높기도 하고 또 그 구축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기술 리스크에 지금 오픈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전공정 단위로 장비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그 진입은 그래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소부장에 관련된 중요성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지원책도 내놓고 그러고 있는데 산업부도 보면은 뭐 으뜸 소부장 기업도 선정을 하고 소부장 뭐 2.0 전략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 뭐 잘 아시지만 정부에서는 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그 전체적인 예산 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히 적극적인 지원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소부장 우리 그 투자기관 협의회도 정부에서 R&D 섹터에서 가져온 부분을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사업 개발 단계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걸러진 부분을 투자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그 해당 기업들이 매칭을 통해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럼 돈을 대고 해보겠다라는 그런 민간 매칭 형태로 해서 좀 확대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정부는 핵심 소재에 해당되고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지금 R&D 자금을 좀 투입을 하면서 해당 기업을 초동 단계부터 키우는 전략을 좀 진행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가끔씩 제가 느끼는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사항들은 너무 품종이 많고 너무 품목이 많은 반면에 예산은 제약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선택과 선택과 집중이 집중이 좀 더 요구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K 소부장이 소위 이제 글로벌로 나갈 만한 이런 그 분야가 많이 보이는 상황인가요? 그 제가 해외에 나가서 그 해외 벤처캐피탈이나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한국 관련해서 관심 있는 영역이 크게 4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한 좀 주문이 많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세 번째는 그 한국이 그 컨텐트 K-팝을 통한 그리고 또 요즘 K 여러 가지 미디어 엔터를 통한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한국의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큰 4가지 기업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추천이나 관심을 많이 저한테 좀 피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반도체나 배터리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긴 그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벤처캐피탈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좋은 소부장 기업들, 특히 이제 얼리 스테이지의 그 스타트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굴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소위 얘기하는 창업 예비군들 괜찮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만한 그 리소스가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소부장 분야는 이게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창업 도전은 아니거든요. 정말 핵심적인 기술과 오랜 그 R&D의 결과를 가지고 좀 출범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그 대전 지역에 뭐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이런 어떤 과학 기술 대학들이 이제 정보 중심을 출전 많이 연구소나 이런 데들이요.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스핀아웃되는 어떤 그런 뭐 그런 연구자들 중심으로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저희도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집중적인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텀업으로 해서 계속 그 뒤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당 영역에 대한 탑다운적인 어떤 영역이 경쟁력이고 그 분야에 누가 굉장히 한국에 경쟁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어떤 시도를 하는 탑다운적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발굴된 딜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소부장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최종 그 대기업들 뭐 그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잘 나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엔드 유저 단에서 그 구매가 좀 어렵다든지 그 비즈니스가 슬로우하고 이런 게 그런 부분은 이 사이클을 어떻게 맞춰가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최종적인 엔드 유저가 가지고 있는 기술 로드맵에 좀 선행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선행된 기술이 결국은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거나 좀 되더라도 충분히 해당 기업은 좀 견뎌낼 수 있는 내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번 시장이 도래했을 때 굉장히 많은 좀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뚫고 들어가야지 거기에서 그 소위 선발 엔드 유저들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소부장 투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또 수반되는 투자 리스크도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텀업으로 가기보다는 실제로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 실질적인 대기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분야가 유망한데 아직 좀 그 발굴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 그 해당 부분은 이제 또 해당 대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컨피덴셜한 그렇죠. 요소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큰 방향의 기술의 로드맵이라든지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컨퍼런스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오픈해서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전체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안에 누가 정말 경쟁력 있는 기술과 누가 잘하는지 부분은 이제 정말 그거는 세세하게 분석해보고 찾아가고 전문가 집단을 정말 조사하는 그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년에 조금 그 R&D 예산이 좀 깎여서 그 고통받고 있는 분야도 많은데 소부장 분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스러운 상대적으로 요소인가요? 보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 소부장 분야의 중요도를 많이 좀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관계하고 있는 이 소부장 분야에서는 그 예산 자체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고 유지 또는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LB가 굉장히 그 해외 투자를 선도적으로 활발하게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럼 국내에 좋은 스타트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해외는 주로 국내에 없는 어떤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나요? 일단은 한국은 보통 밖에 나가면은 가장 좀 발달된 테스트 베드 국가라고도 평가를 많이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5천만이라는 대단히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리 어댑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아주 적극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 베드의 어떤 그 국가인 반면에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은 5천만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시장에 비하면은 크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컬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을 제외하고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 숙명적인 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동안에
스타트업 중에서 소위 선두를 형성했던 많은 유니콘 기업들은 좀 로컬 포커스 때문에 퍼스트 인 코리아 형태의 유니콘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은 상당 부분 벌써 좀 선발 스타트업들이 좀 자리를 좀 채웠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밖으로 나가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벤처캐피탈에서 밖에 나가서 먼저 경험을 하고 시장에 대한 경험과 함께 현지 탑티어들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야지만 우리 스타트업들이 밖에 나갈 때 그들을 도울 수 있고 현재 도움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저희도 먼저 해외에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좀 가져야 되고 또 협력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가가지고 도와달란다고 그게 돕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충분한 밸류에딩에 대한 좀 기여를 하면서 경험 있고 레퍼런스가 확보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1차적으로 한참 성장할 때 중국에 저희는 좀 진입을 해서 중국에서는 한 2,500개 외자계 중에서 제가 탑 상위 안에 6년 연속 평가될 정도로 성과를 내면서 또 한중 간의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확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상황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지역, 이제 기술이 원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상당 부분 동일한 전략으로 좀 확대 전략을 좀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소부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굉장히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성공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중요한 산업인데 투자를 잘했으면 결과적으로 엑싯까지 성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엑싯은 지금 회수는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가요? 지금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기술 특례에서 상당한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밸류에이션의 이슈가 있었지만 그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된 파도 같은 회사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좀 받은 사례가 있듯이 이제는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좀 상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또 많은 기업들이 아마 그 자본시장에 데뷔를 하고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 더불어 소부장 이런 밸류체인에서 단일 엔드유저만 쳐다보고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도에 좀 그렇죠.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글로벌 많은 소위 엔드유저나 OEM이라든지 거기 공급하는 형태까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한국에 있는 많은 소부장 기업에 대한 M&A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M&A가 가능하려면은 단순한 약간의 매출보다는 정말 핵심 경쟁력과 그렇죠. 정말 핵심적인 어떤 기술의 어떤 원천적인 내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마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소부장 기업들도 그런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려면 이제 그렇게 세계 글로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거가 거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소수의 기업이 그럴 수 있는데 대다수의 그 기업들도 선순환을 시키려면 소위 얘기하는 SI들 관련 대기업들이 조금 그 회사를 적극적으로 M&A를 해준다든가 전략적으로 이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어떤 바탕이라든가 이런 제휴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IPO 말고 그런 분야는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나요?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의 회수는 80% 이상이 M&A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고 이제 한 20% 정도가 IPO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IPO 비중이 굉장히 높은 형태를 좀 취하고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SI들의 적극적인 인수라든지 해외 바이어의 국내 기업의 인수가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유망한 소재, 부품, 기업들을 많이 좀 인수를 해줘야 되는데 부품형 기업들을 M&A 하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공급처고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바이어인데 그 부품 기업까지 살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다른 경쟁자하고 컨플릭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아마 M&A가 벌어진다 그러면 더 밑단의 소재 기업이거나 더 밑단의 기술 기업으로는 아마 좀 확대 가능성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글로벌의 어떤 부품 여러 가지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국내의 어떤 좀 시장 확대와 여러 가지 엔드 유저에 대한 어떤 확장 차원에서 국내 부품 회사들의 인수 가능성은 향후에도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기업 말고 이렇게 소부장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할 만한 이런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해외에서 그 투자자를 만났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메모리 강국이고 대만은 TSMC를 포함해 비메모리 강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메모리는 약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저한테 한 질문은 뭐냐면 한국은 그냥 반도체 강국이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있고 삼성은 메모리도 하지만 비메모리 또 특별히 파운드리 서비스까지도 하고 그 앞단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밸류체인 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도체의 새로운 어떤 패밀리스라든지 뭐가 나온다는 거는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그렇죠. 바라봐요. 그들이 볼 때는 다운스트림에 깔려 있는 이런 하단이 네, 보기가 좀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특히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도 워낙 지금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기술과 잡힌 스펙 또 승인 그것이 글로벌리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저는 많은 기업들이 더 나타나고 그런 도전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투자자로서 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의 참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젊은 친구들부터 시장에 들어와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그러는데 투자에 굉장한 전문가로서 이런 분야에 좀 역량을 키우고 그 어떤 선관을 키우려면 어떤 공부들을 하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산업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 좀 스터디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 AI가 나타나면은 AI의 기본적인 좀 개념부터 시작해서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체계 또 이런 부분들은 요즘 워낙 그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여러 자료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스터디를 한 배경 하에서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의 가장 앞단에 있는 변화 추세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누구보다도 빨리 좀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만약 거기서 좀 더 확장해서 벤처캐피탈 영역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해당 영역의 스타트업이 됐던 관계되는 기업에 대해서 필드에서 실제 돌아가는 부분을 경험을 하고 투자 세계로 오면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투자자로 성장 가능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소부장이 그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소부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을 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최근에 AI의 어떤 큰 메가 트렌드의 변화는 2000년대에 경험했던 닷컴 메가 트렌드의 경험 거의 유사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많은 전문가 집단이 5년 있으면 우리 모두가 AI가 아니면 생활하기 어려울 거라고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AI가 저희한테 서비스로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밑단의 그 소위 부품부터 시작해서 뭐 대표적으로 GPU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디바이스, 그 윗단에 있는 인프라, 그 윗단에 들어가는 다양한 확장형 앱이라든지 서비스 이 전체를 좀 눈여겨보고 그 밑단에 들어가는 이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저는 좀 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래도 우리 앞에 5년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러는데 5년 안에 단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그런 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로 가는 K소부장 벤처캐피탈의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소부장 업계의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첨단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방향을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박기호 LB 인베스트먼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현대 미술의 거장 장 피에르 레이노는 변화를 유도하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는다고 했는데요. 한국 소부장 업계가 미래 첨단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